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는 여러분, 소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어볼 이야기는 마거릿 시드니 작가님의 다섯 페퍼 남매의 성장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페퍼 가족, 특히 어머니인 페퍼 부인과 다섯 자녀 폴리, 벤, 조엘, 데이비, 막내 프론시의 삶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밤새 산타를 기다리던 페퍼집 아이들의 순수한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인데요. 지금부터 우리 폴리, 조엘, 프론시의 식량실에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고전의 아름다운 문체 그대로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함께 영원한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느껴보시죠. 야심한 시각, 폴리는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도대체 무엇이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단잠에 빠져있는 엄마를 보았다. 다신 우으려던 참이었다. 그때 부엌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멈춰서서 팔꿈치를 기대고 귀를 기울이니 희미한 속삭임이 들리는 것도 같았다.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프론시의 침대로 달려갔다. 침대는 텅 비었으니 눈 깜짝할 새에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갔다. 굴뚝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하나는 조엘이었고 다른 하나는 필시 프론시였다. 내 놈들이 무슨 짓을 하는 게냐. 폴리가 의자를 붙잡고 헐떡이며 물었다. 두 개의 작은 나이트 가운이 그 말에 획 돌아섰다. 아, 난 아침인 줄 알았네. 조엘이 말했다. 난 양말이 갖고 싶었어. 아, 발가락을 만지작거리니 양말에는 푹신이 속이 채워져 있었다. 폴리페퍼, 이리 줘봐. 난 이제 곧장 침대로 돌아갈 거야. 맙소사. 폴리가 내뱉었다. 너도 마찬가지다. 프론시. 한밤중이 아니냐. 내가 정말. 그녀는 큰 웃음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입을 꽉 다물어야 했다. 이 녀석들 웃겨 죽겠네. 프론시야. 그리 무서워하지 마. 다칠 일은 없을 게다. 조엘이 소중한 양말을 더듬거리는 소리를 듣고 침대에서 뛰쳐나와 그와 함께하고자 했던 프론시는 폴리가 한밤중에 아는 무서운 말을 내뱉자 겁먹은 토끼처럼 언니 쪽으로 황급히 달려들었다. 아침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야. 조엘이 차가운 발가락 하나를 먼저 집어들고 이어 다른 발가락도 집어들며 툴툴거렸다. 폴리, 지금 당장 우리에게 맡겨도 되네. 안 된다. 폴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데이비도 깨기 전에는 내 것도 못 가질 게야. 어서 자러 가거라. 조이, 예약 다 잊어버리렴. 그러면 어느새 아침이 올 것이다. 아, 차라리 잠자리에 들고 싶어요. 프론시는 짧은 플란넬 잠옷에 발을 넣으려 애쓰며 말했다. 하지만 돌아갈 길을 모르겠어요. 폴리, 데려다 주세요. 그녀는 팔을 들어 안겨달라고 했다. 왜? 혼자서도 잘 내려왔지 않느냐. 폴리가 작게 웃음을 흘리며 속삭였다. 그렇지만 아침인 줄 알았는걸. 조엘이 말했다. 추위 때문에 그의 이빨이 딱딱 부딪혔다. 자, 곧 다가올 아침을 생각해 보아야지. 폴리가 쾌활하게 말했다. 내 말대로 하여라. 프론시를 하기 침대에 눕힐 때까지 기다리렴. 그러면 내가 돌아와 너와 함께 계단 중간까지 올라갈 게다. 폴리가 함께 가자고 하였는데도 조엘은 벌써 계단을 손살같이 뛰어오르며 소리쳤다. 다시는 아침이 될 때까지 내려오지 않을 것이야. 그리 않는 것이 좋겠지. 폴리가 부드럽게 웃었다. 데이비도 벤도 깨우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들어가겠네. 조엘이 큰 소리로 속삭였다. 폴리는 그가 따뜻한 이불 속에 파묻혀 웅크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침 되면 전화해, 폴리. 그래, 폴리가 대답했다. 그럴 게다. 자러 가거라. 폴리가 돌아왔을 때 프론시는 양말이든 다른 모든 것이든 강글이 있고 낡은 아기 침대에서 깊이 잠이 들어 있었다. 그 결과 아침이 정말 밝았을 때 아이들은 그만 늦잠을 자고 말았다. 폴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계단 아래로 내려가 메리 크리스마스, 오, 벤, 그리고 조엘, 그리고 데이비 라고 외쳐야 했다. 오,
오, 오. 그러자 그녀에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왔으니 기대에 찬 엉들린 함성과 함께 그들은 모두 옷을 뒤집었었다. 조엘과 데이비는 순식간에 굴뚝 아래로 내려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엄마, 엄마. 프론시가 스타킹을 꼭 껴안고 소리쳤다. 벤이 그녀를 들어 올려 큰 못에 걸린 스타킹을 풀어냈다. 산티가 왔어요. 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바닥 한가운데서 빙글 돌아서며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그럼 열어보거라. 프론시. 데이비는 자신도 모르게 탐험에 열중하며 소리쳤다. 오, 정말 멋진 풍차지. 조. 그렇네. 커다란 당밀사탕을 발견한 그 사람은 한 입 크게 베어 물고 다른 선물이나 얼굴에 묻은 얼룩에는 아랑곳 없이 온전히 그 즐거움에 빠져들었다. 아, 조이. 폴리가 웃으며 말했다. 아침부터 당밀 사탕을 먹다니. 정말 최고다. 조엘이 마지막 한 조각을 꿀꺽 삼키며 소리쳤다.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 보러 가야겠다. 오, 데이브, 여기를 보게. 여기를 보아. 그는 흥분에 들더 소리치며 작고 예쁜 꾸러미를 꺼냈으니 펼쳐보니 빳빳한 장갑 한 켤레가 아니겠는가. 있나 보게 빨리 찾아봐. 예, 가져왔어요. 데이비드가 그 정도 크기의 꾸러미를 집어들며 말했다. 아니요, 그건 당밀 사탕입니다. 내가 가진 것과 똑같은 것이로구나. 조엘이 말했다. 장갑 좀 찾아보게. 산타클로스가 내가 장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네. 아, 세상에. 여기 있다. 데이비가 소리쳤다. 조, 내 것과 똑같은 것이 있어. 보아라, 조. 잘 되었구나. 조엘이 크게 안도하며 말했다. 이제 데이비의 손에도 한 쌍이 들려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놓인 것이었다. 푸른 존복에 조엘이 소리쳤다. 짐의 절반도 안 꺼내지 않았느냐. 실로 푸른 씨는 자신의 부에 너무 어리둥절하여 바닥에 앉아 작은 빨간 양말을 무릎에 올려놓고 몇 개 꺼내 놓은 양말들 사이로 혼자 웃고 구구구구 소리를 질렀다. 세라피나의 모자에 다다르자 그녀는 완전히 압도되었다. 그녀는 모자를 이리저리 뒤집어가며 바스컴 할머니의 닭 한 마리에 붙어있던 작고 하얀 깃털을 매끈하게 다듬었다. 양말을 신은 두 소년과 바닥에 모여 앉아 그들을 지켜보던 다른 아이들은 프론시의 즐거운 모습에 활짝 웃었다. 맙소사. 조엘이 마침내 양말을 흔들며 말했다. 갖고 있는 건 다 갖추었네. 크리스마스가 40번이나 왔으면 좋겠어. 아니요. 데이비가 소리쳤다. 발가락에 무언가가 있어요. 사과 일개다. 조엘이 말했다. 소리를 높여 보렴. 데이브, 사과가 아니야. 데이비가 소리쳤다. 둥글지도 않고 길고 가늘어. 여기 있다네. 그는 멋지고 긴 호루라기를 꺼내어 길고 무시무시하게 불었다. 그러자 조엘이 즉시 조용해졌고 그 즉시 가장 우스꽝스러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아침을 먹고 싶어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마침내 페퍼 부인이 프론시의 취기를 조금 진정시킨 뒤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엘이 소리쳤다. 맙소사. 사탕을 먹은 후에요. 폴리가 말했다. 다 없어졌어. 조엘이 테이블 주위를 휘파람으로 쿵쿵 울리며 말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요? 늘 그러하듯이요.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항상 크리스마스일 수는 없는 법이지요. 그랬으면 좋겠네. 작은 데이비가 바랐다. 영원히요. 영원히. 영원히. 작은 푸른씨가 날아오르듯 말하였다. 그녀의 뺨은 분홍빛으로 물들었으며 세라피나는 모자를 거꾸로 쓴 채 팔에 안겨 있었다. 얘야, 얘야. 폴리가 아침 식사 후 작고 삐걱거리는 계단을 굴러내려가 식량실로 향하는 벤을 꼬집으며 말했다. 아이들은 자기 보물에 만족한 채 부엌에서 신나게 카니발을 즐기고 있었다. 지금 알게 된다면 정말 끔찍할 거야. 우아하지 않으냐? 풀리는 밝은 빨간색과 노란색 공, 하얀 꽃줄, 그리고 작은 양초 끝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트리를 빙글빙글 돌면 아지막이 속삭였다. 트리는 이제 불을 붙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 벤, 문 잠갔느냐? 그랬네. 그가 대답했다. 쥐 때문이지.
그가 덧붙였다. 폴리는 바스락거리는 작은 소리에 멈춰서서 몹시 당황한 듯 귀를 종긋 세웠다. 우아하군. 그는 감탄하며 돌아섰다. 폴리의 말대로 나무는 정말 화려했고 상록수 가지들이 들보와 석가래를 휘감고 있었으며 온갖 축제 장식들이 어우러져 있었다. 제피의 것도 이보다 더 낫지 않을 것 같네. 폴리는 작게 한숨을 쉬며 제피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쎄, 그렇지 않다네. 벤이 말했다. 어서 부엌으로 돌아가야 해. 안 그러면 아이들 모두 여기로 올 게야. 폴리, 마지막으로 보아두렴. 불을 피울 때까지 다시 오면 안 된다. 엄마가 불을 밝히시는 게 더 낫다고 하셨어. 폴리가 말했다. 그러냐? 벤이 놀라서 물었다. 아, 엄마가 무엇이든 불이 붙을까봐 걱정하시는 모양이구나. 그럼 불 붙일 때까지는 들어오지 말자. 가고 싶지 않아요. 폴리가 마지못해 돌아서며 말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벤. 그녀는 그를 향해 500번째로 물었다. 산타클로스 드레스는 안전하겠지요. 그렇다네. 벤이 말했다. 아이들이 그것을 한꺼번에 빨리 찾아내지는 못할 것이야. 우리가 그렇게 빨리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말이지. 알아요. 폴리가 웃으며 말했다. 저 솜이 꼭 털 조각처럼 보이지 않아요. 벤. 그렇지. 벤이 말했다. 밀가루를 4개 뿌리면 산타가 직접 나타날 게다. 내일 아침 일찍 엄마의 쿠션에 머리카락을 다시 넣어야 한다. 폴리가 불안하게 속삭였다. 그리고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 벤씨, 가발이 정말 갖고 싶구나. 벤이 말했다. 폴리, 정말 멋지게 만들었어. 내가 내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폴리가 킥킥거렸다. 집더미에 깔아두었느냐? 그리고 그 위에 똑딱거리는 것을 매끄럽게 덮어두었느냐? 네, 선생님. 벤이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제 이름은 벤 페퍼입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제가 안에 있을 때 그들이 저를 보지 못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제가 부탁하는 전부입니다. 글쎄, 폴리는 약간 안도한 듯 말했다. 하지만 조가 보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어서, 곧 온다. 벤이 속삭였다. 빨리, 폴리.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서 목소리가 울렸다. 폴리는 계단을 뛰어넘어 그 목소리를 가로막으려다가 코에 거의 떨어질 뻔했다. 어디에 가셨어요? 한 사람이 물었다. 음악회 콘서트를 열자. 벤이 끼어들었다. 폴리는 숨이 너무 차서 말을 할 수 없었다. 자, 각자 호루라기 하나씩 불고 빙글빙글 돌면서 누가 더 큰 소리를 내는지 보자. 이행렬이 만들어낸 소란과 웃음 속에서 모든 수수께끼는 잊혔고 두공모자는 비로소 더 자유롭게 숨을 쉬기 시작했다. 5시. 페퍼떼의 작은 녀석들은 시끄러움과 흥분에 지쳐 폴리와 벤 주위에 때로 모여서 이야기를 해달라 어우성쳤다. 폴리, 이야기해. 조엘이 간청했다. 크리스마스잖아. 1년 뒤에 다시 올 거야. 못하겠다. 폴리가 말했다. 너무 짜증이 나서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었고 평생 처음으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네요. 하고 거절하였다. 그럼 그리하겠다. 벤이 말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해. 그는 폴리에게 속삭였다. 잘 말해 보렴. 조엘이 몸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그리하여 1시간 동안 작은 폭군들은 연예인들을 잘 고용한 셈이었다. 어두워지는 것이 무섭지 않으냐? 벤이 숨을 고르려고 잠시 멈추자 데이비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며 말했다. 폴리는 벤을 꼬집었다. 엄마가 알려주실 게다. 그가 속삭였다. 좀 더 버텨야 해. 멈추지 마. 조엘이 바닥에 앉았던 고개를 들며 말했다. 폴리, 왜 속삭이는 게냐? 아니, 폴리가 말했다. 자신이 말을 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럼 계속해 다오. 벤, 조엘이 다시 누우며 말했다. 폴리가 다 맞춰야 할 게야. 벤이 말했다. 나는 지금 위층에 올라가야 한다네. 그리하여 폴리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결국 그들은 모두 귀를 기울여야만 했다. 페퍼 부인은 그동안 꽤 바빴던 모양이었다.
그때 부엌으로 들어와 촛불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얘들아, 그녀가 말했다. 모두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말투가 너무 이상했다. 그리고 그녀의 검은 눈이 새로운 빛으로 반짝이는 것을 보자 어린 데이비는 방 한가운데로 깡충깡충 뛰쳐나갔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 너희 모두 식량실로 들어오너라. 그녀가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조엘이 놀라 소리쳤다. 다른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서 바라보았다. 폴리는 장군처럼 날아다니며 병력을 배치했다. 저쪽으로 진군하자. 그녀가 말했다. 프론시, 데이비의 손을 잡고 먼저 가거라. 내가 먼저 갈게. 조엘이 폴리 옆을 스르르 지나가며 말했다. 안 돼. 안 돼. 폴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프론시랑 데이비드가 막내잖니. 그들은 항상 가장 어려요. 조엘은 폴리를 뒤로 데리고 물러나며 말했다. 전진, 행진. 폴리가 노래했다. 엄마를 따라. 그들은 군인처럼 걸음을 옮겨 계단을 내려가 보급실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 작은 대대 든 단번에 넋을 잃고 대열을 벗어났으니 전혀 군인답지 않은 방식으로 서로에게 덤벼드는 모습은 참으로 기묘한 광경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폴리 선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했다. 그녀는 나무를 한번 쳐다보더니 바로 바닥에 주저앉아 오 라고 외쳤기 때문이다. 페퍼 부인은 기쁨에 겨워 돌아다니며 바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였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차리기도 전에 핸더슨 부인과 목사, 피셔 박사와 늙은 할머니 바스컴의 웃는 얼굴이 나타났다. 한편 핸더슨 가문의 두 아들은 이 재미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 세 분마다 폴리에게 다가가 저기 정말 놀랍지 않느냐 라고 물었다. 요정나라예요. 기쁨에 정신을 잃은 어린 데이비가 소리쳤다. 어머, 우리 요정나라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 방 안은 온통 수다와 재미로 가득 찼다. 모두가 서로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페퍼 부인이 산타클로스가 온다. 라고 외칠 때까지 아무도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작고 오래된 창문에서 덜커덕거리는 소리가 나자 모두가 창문을 바라보았고 그때 창틀 위로 눈처럼 하얀 머리가 불쑥 솟아올랐다. 아, 조엘이 소리쳤다. 센티다. 들어오고 있어. 데이비가 합창하듯 외쳤고 프론시는 폴리에게 달려갔다. 나이에 비해 꽤 활기 넘치는 쾌활하고 붉은 얼굴에 짐을 짊어진 작은 노인이 뛰어들어 그들 사이로 날아들었다. 그는 의무를 다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쾌활한 늙은 성인이여 라고 말하는 대신 먼저 페퍼 부인에게 달려가 어머, 어떻게 하셨소? 라고 말해야 했다. 벤이에요. 프론시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 작은 노인은 듣지 못했다. 그와 폴리는 손을 잡고 나무 주위를 뛰어다녔고 모두가 그들을 보내달라고 소리칠 때까지 웃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질서. 핸더슨 목사가 가장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의 손에 편지를 쥐어주며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쾌활한 노인은 나이가 많았지만 안경은 필요 없었다. 벤 특유의 큰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읽어 내려갔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제가 여러분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즐기시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 친구의 소원입니다. 제스퍼 엘리엇 킹, 제피 만세. 산타클로스가 수염을 잡아당기며 외쳤다. 그리고 제스퍼 만세. 라는 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졌다. 그리고 세 번의 환호가 터져나왔다. 프론시가 작은 가마귀를 데리고 너무 늦게 들어왔지만 그래도 다행이었다. 지금 당장 산타클로스의 의무를 다하세요. 사회를 맡은 피셔 박사가 명령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쥐처럼 고요해졌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아름다운 황동 새장이었다. 그 안에는 놀란 듯 검은 두 눈을 가진 사랑스러운 작은 새 한 마리가 폴리의 손에 내려앉아 있었다.
기본 텍스트 3장 위에 적힌 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폴리 페퍼 양에게 1년 내내 매일 음악을 선사해주세요. 엄마, 폴리가 나직이 불렀다. 그러고 나서 엄마는 정말 이상한 짓을 했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것이다. 내 새를 키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안녕, 산타클로스가 말했다. 나도 뭔가 찾았어. 산타클로스의 옷은 너무 낡았구나. 피셔 박사는 뱀만큼 큰 소년이 좋아할 만한 튼튼하고 따뜻한 옷을 들어 올리며 웃었다. 그러자 어찐 나무에서 온갖 맛있는 과일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선물들이 하늘 가득히 쏟아져 내리듯 쏟아졌고, 선물이 주인의 손에 쥐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페퍼 부인의 어깨에는 숄이 휘날리고 폴리의 머리 위로 작업 바구니가 떨어졌다. 팽이와 공, 낚싯대가 쏟아지자 조엘과 데이비드는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구석으로 몰렸다. 하지만 클라이맥스는 매우 화려한 분홍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커다란 밀랍 인형이 프론시의 손에 쥐어졌을 때였으니 피셔 박사는 몸을 굽혀 큰 소리로 진저브레드 소년을 사랑했던 프론시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읽었다. 그 후로는 아무도 할 말이 없었다. 책들이 눈에 띄지 않게 쏟아져 내렸고 화려한 사탕 상자들도 눈에 띄었다. 오직 폴리만이 자기 책 중 하나를 들여다보았고 제피의 평범한 필체로 적힌 글을 보았다. 내년 여름에 우리 둘 다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네. 그리고 표지를 넘기자 완벽한 요리 안내서가 눈에 띄었다. 최고의 순간이 곧 올 거예요. 핸더슨 부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강풍이 잠시 잦아들자 부인은 폴리의 손을 잡고 구석에 있는 작은 꽃밭으로 데려왔다. 꽃밭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다. 분홍빛, 제라늄, 헬리오트로프, 장미들이 활짝 피어나 행복한 모습에 고개를 끄덕였다. 폴리는 꽃을 들고 있었다.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마침내 모든 사람이 후드를 쓰고 모자를 벗어 축제장에서 떠날 때 아이들이 소리쳤다. 어떻게 비밀을 지킬 수 있었어요? 엄마, 모두 핸더슨 부인 댁에 갔단다. 페퍼 부인이 말했다. 제스퍼 씨가 편지를 써서 어디로 보내면 좋을지 물었고 핸더슨 부인께서 친절하게도 그곳으로 오라고 하셨지. 그리고 어젯밤 너희들이 모두 잠든 사이에 그들을 데려왔단다. 목사님과 그의 아내에게 절하며 그녀는 말했다. 그분들의 친절이 없었다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세상에, 절대요. 목사는 밝은 표정의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이 조금이라도 행복을 도울 수 있었다면 이야말로 실로 축복받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조엘이 마지막 말을 남겼다. 엄마, 크리스마스는 영원히 안 할 거야 라고 하셨지요. 그는 넘쳐나는 보물들과 행복한 얼굴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정말로 영원히 그럴 것이어요. 페퍼 가족에게 크리스마스의 마법은 결코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나눔으로 채워진 그들의 보급실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이 영원한 행복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도 큰 선물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